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1분 1초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는 투자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에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투자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0년 뒤에 지금을 돌아보면 오늘 영상을 보고 따라해 본 게 큰 기회였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미래에서 오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동부자 습관,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책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꼭지 3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입니다. 많이 벌면 좋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자고요. 보통 우리 삶에서 돈의 쓰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돈을 벌고 매달 받는 월급을 사용하죠. 이 패턴을 매달 반복적으로 사이클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돈을 얼마나 번다 이거겠죠. 그래서 친구의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스포츠 선수 연봉이 얼마인지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정말 많이 벌어야 될까요? 연봉 높은 직업을 보겠습니다. 1위부터 20위까지 가지고 왔는데요. 기업 임원이 1위를 차지했지만 2위부터 보면 9위까지 의사입니다. 10위에 항공기 조종사가 있지만 그 뒤로도 의사가 참 많죠. 그럼 의사들은 모두 부자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월급이 얼마든 상관없이 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의사의 월급이 600만원이고 나의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버느냐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의사는 품위 유지를 위해서 500만원 정도 쓰고 저는 가성비 있게 150만원 지출한다고 보겠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의사는 차는 어떤 거를 타고 다닐까요? 외제차일 가능성이 높겠죠. 혹은 국내 차여도 경차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는 차가 없습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참 다른 거죠. 남은 돈을 투자한다고 보면 저는 150만원을 투자할 수 있고 의사는 100만원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살펴볼게요. 연 10%씩 수익이 발생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5년차가 되면 의사는 8천만원이 되고 저는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4천만원 차이가 생기는데요. 20년차가 되면 그 갭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의사의 자산은 7억 7천만원이고 제 자산은 11억 5천만원인데요. 자산의 격차가 3억 8천만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20년 뒤에 부자는 의사가 아니라 제가 되는 거죠. 월 300만원씩 벌어도 꾸준히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지루한 게임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의사가 월 500만원씩 쓰면서 7억 7천만원을 모으면 더 유택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20년 뒤를 생각하면 더 빨리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한 건데요. 왜냐하면 매달 500만원씩 소비했던 습관이 어디 가지 않겠죠. 그리고 매달 150만원씩 소비했던 저 또한 그대로입니다. 자산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계산해 볼게요. 7억 7천만원을 월 500만원씩 사용하면 13년이면 모두 소진되게 됩니다. 반면에 11억 5천만원은 매달 150만원씩 소비하면 63년이 걸리게 됩니다.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적용돼 소비가 더 늘어나면 둘 다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럼 소비가 컸던 사람은 더 빠르게 가난하게 됩니다. 웃긴 이야기지만 월 150만원씩 사용하던 사람이 200만원을 쓸 수 있게 되면 행복감이 격하게 커지게 되는데요. 반면에 월 500만원씩 사용하던 사람은 550만원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소비는 큰 소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에도 행복할 줄 아는 것이 경제적 자유에 빨리 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럼 지금 내 소비에서 투자로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매일 마시는 커피값 4,500원이고 두 번째는 로또를 매주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돈 만원일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통신비인데요. 저는 핸드폰 비용이 매달 13,000원 나옵니다. 지금 5만원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3만원 정도 충분히 줄일 수가 있고요. 이제는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소비를 줄이는 것이 큰 투자 효과를 발휘하게 될까요? 이 3곳에서 줄인 소비를 각각 S&P 500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S&P 500 10년 평균
평균 수익률이 12.8%입니다. 통신비, 로또, 커피값 소비를 줄여서 20년 투자했는데요. 20년 차에 통신비는 3,300만 원이 되고 로또는 3,7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커피값은 4억 1천만 원이 되는데요. 역시 매일 소비하는 무언가를 투자로 바꾸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비를 투자로 바꾸면 4억 8천만 원이란 큰 자산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소비로 먼지처럼 사라질 돈이 투자로 방향을 바꾸면 억 단위의 돈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적립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럼 거치식 일시불 투자와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련해서 댓글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지금 비교해 볼게요. 적립식 투자는 50만원씩 매달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렇게 20년 투자하면 원금이 1억 2천만 원이 되죠. 그 원금을 처음에 한 번에 투자한 거치식 일시불 투자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적금과 예금처럼 거치식이 더 좋겠죠. 하지만 예금과 다르게 투자는 숨은 함정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수익률 10%로 가정해 볼게요. 적립식 투자의 경우에는 20년 차에 총 자산이 3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원금이 1억 2천만 원이니까 3배 이상 증가한 거죠. 거치식을 보면 8억 8천만 원인데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금액으로 보면 5억 원인데요. 이렇게 차이가 크니까 당연히 거치식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주가 차트를 보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바로 뒤에서 볼게요.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되는데요. 요즘같이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를 때는 반대로 그 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큰 상승 이후에 폭락장이 왔을 때 회복되는 시간을 체크해 봤는데요. 1999년부터 2017년도까지 나스닥 백 차트입니다. 자그마치 16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락폭은 끔찍할 정도로 큰데요. 2000년도 IT 버블 때는 83%였고 그 뒤로 반등하나 싶었는데 2008년 리먼 사태 때는 마이너스 51%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83, 마이너스 51 정말 고통스러운 숫자죠. 거치식으로 투자했다면 이 고통을 고스란히 느껴야 됩니다. 반면에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최고점에서도 매수했겠지만 최저점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 말은 전고점을 회복되는데 16년이 아니라 그의 절반의 시간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폭 또한 더욱 적었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는 적립식 투자로 더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목별로 연도별 수익률을 체크해 볼게요. 나스닥 100이랑 S&P 500인데요. 상승할 때 더 크게 오르는 것이 나스닥이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 누구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것도 나스닥입니다. 오른쪽에 2022년만 보더라도 QQQ가 마이너스 33%였고 SPY, S&P 500이죠. 마이너스 18%였습니다.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둘을 함께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락폭을 더 줄이고 배당금까지 가져가려면 SCHD를 추가하면 더 좋은데요. 파란색으로 나타난 게 나스닥 100이고 빨간색이 SCHD입니다. 2022년 하락률을 봤더니 마이너스 3% 방어율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 결과 때문에 SCHD의 매력을 느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심지어 배당 성장률이 10% 넘으니까 나스닥 100이랑 궁합이 좋은 ETF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ETF 3총사는 QQQM, SPLG, SCHD입니다. 당연히 연금저축이랑 ISA 계좌 투자가 가능하고요. 세 개를 동일하게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볼게요. 적립식으로 월 10만원, 30만원, 50만원 투자했을 때 비교해 볼게요. 해외 투자는 3개의 종목을 매수하는데 10만원으로는 부족하지만 국내 상장된 버전은 한 종목당 만원 정도 하니까 충분하니까 참고해주세요. 30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면 그 금액이 배당금이 소소한데요. 30년 차에 월 배당금이 22만원, 65만원, 109만원입니다. 월 50만원 정도 투자해야 의미 있는 배당금이 나오는 거죠. QQQ랑 함께 투자하니까 배당뿐만 아니라 총 자산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만큼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인데요. 30년 차가 되면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월 10만원씩 투자했다면 자산 자체가 5억 8천만 원이 되고 월 30만원씩 투자했다면 17억 5천만원, 월 50만원씩 투자했다면 29억 1천만 원이 됩니다. 배당과 성장 함께 투자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30년 투자 결과를 보고 그때까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결과는 제가 3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반응이었고요. 저는 그때 시작해서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SCHD를 매주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113주차 진행하고 있고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30년이 아니라 이제 27년이 남았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48명이 함께했고 지금은 1257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7년도 투자할 거라서 갈 길이 멀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작은 소비를 투자로 전환해 보세요. 노후가 든든해집니다. 두 번째 문장은
내용은 지난주에 나는 몇 시간 일했는가입니다. 돈만큼 소중한 우리의 시간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오는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완성해 보세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나는 150시간 일했고 월급으로 3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의 시간당 페이는 2만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은퇴 자금으로 20만원씩 저축을 했으면 시간당 2만원이니까 10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저축률로 보면 6.7%에 해당이 되는데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저축률은 얼마나 되나요? 국내 순 저축률을 보면 팬데믹 이전까지 6에서 7%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12.4% 급등했죠. 경제 위기가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저축을 늘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죠. 월급의 10% 정도는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데 아쉬운 모습입니다.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락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축과 투자금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투자금을 유지해야 앞에서 봤던 드라마틱한 자산 증식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쉬운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월급이 300만원이면 세금을 내고 음식을 사 먹고 고정비를 내고 남는 돈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현명해서 저축과 투자를 제일 앞단으로 옮기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투자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재밌으면서도 씁쓸한 사실은 투자는 수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카드값, 고정비는 모두 자동으로 빠져나가죠. 거침없이 월말이 되면 소리 없이 돈을 빼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투자는 내 손으로 직접 눌러야 가능하죠. 그래서 변수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까먹거나 이번 달 경조사가 있으면 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가 되는 공식은 간단 명료합니다. 투자를 자동화하고 복리로 오래 굴리면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제일 앞단에 있는 자동화입니다. 첫 단추가 잘 맞춰 들어가지 않으니까 부자가 되는 길이 점점 멀어지는 건데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자를 자동화한다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월급 받는 은행 계좌, 투자하는 증권 계좌, 그리고 종목 매수까지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뤄지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동이체랑 자동주문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동이체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사용하는 토스뱅크를 가지고서 말씀드려 볼게요. 다른 은행도 비슷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은행 앱에 들어가면 오른쪽 위에 관리 항목이 있고요. 이걸 누르면은 화면처럼 내려오면 이체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 납부 11건, 자동이체 2건이 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고정비는 이미 11건이나 등록이 되어 있고요. 나를 위한 투자는 2개밖에 없는 게 씁쓸합니다. 자동이체가 0건인 분들은 이참에 설정해 놓기를 바라고요. 눌러보면은 오른쪽처럼 2개 항목이 있습니다. 수페 챌린지 매주 7만원, 연금저축으로 매달 25일에 50만원 자동이체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돈이 자동으로 투자의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적립식 자동주문은 이제 증권사에서 만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왼쪽부터 미래에셋, 키움증권, 토스증권입니다. 아직 없는 증권사도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고요. 보통 매수는 주기랑 기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이제 접한 거라서 몇 달 정도 사용해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편리한 적립식 자동주문 증권사가 있다면 제게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그 증권사를 사용해보고 후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증권사 이야기를 하면 댓글로 문의 주시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어느 증권사가 좋은지, 증권사 수수료는 어떤지, 증권사가 망하지는 않는지,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환전을 어떻게 하는지 등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던 증권사 어디가 좋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주식을 투자한다면 증권사를 선택할 때는 딱 2가지만 보면 됩니다. 환율 우대는 얼마나 해주는지, 거래 수수료는 몇 %인지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대비 어떤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율 우대는 90% 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대가 높은 곳으로는 삼성증권이랑 키움증권이 95%나 되죠. 가장 적은 것은 한국투자증권으로 90%입니다. 그것도 낮은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5%가 낮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나중에 몇 달 뒤에 보신다면 시기에 따라서 이벤트가 다를 수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증권사 거래 수수료를 비교해 볼게요. 거래 수수료가 높은 곳은 0.09%고 낮은 곳은 0.03%입니다. 차이가 0.06%
10%나 나죠. 이는 1년치 ETF 수수료랑 맞먹는 수치입니다. 잘 보고 결정해야겠죠. 현재 가장 낮은 곳은 삼성증권이고요. 가장 높은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입니다. 현재로서는 삼성증권이 대체적으로 가장 좋은데요. 광고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증권사마다 이벤트가 있는데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건데요. 우리는 평생 몇십 년 투자할 건데 몇 달 면제해준다고 그 증권사를 이용하면 안 되겠죠. 몇 달 영업보다는 평생 저렴한 것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지금 나는 밤에 푹 잘 수 있는가 테스트입니다. 잠은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꿀잠을 해치는 요소가 있다면 바로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고 처리하는지 살펴볼게요. 비상금이 얼마나 있어야 밤에 꿀잠을 잘 수 있는지 볼게요. 이번에도 영상을 잠깐 멈추고 밑줄 친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금액을 확인하면 더 좋고요. 나의 한 달치 지출액이 200만원이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통장 잔액은 400만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내 통장에는 2개월치 생활비가 존재하는 거죠. 이럴 경우 갑자기 퇴사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잠을 못 자겠죠. 보통 3개월에서 24개월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너무 편차가 크죠. 그래서 나의 성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배당금이 꾸준히 들어와서 그런지 3개월치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비상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요즘 금고 많이들 구매한다는데 금고에 현금을 넣어두면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주식에 투자해도 될까요? 둘 다 틀린 정답입니다. 비상금은 필요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파킹 통장, 발행어음과 RRP, 그리고 금리형 ETF가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볼게요. 파킹 통장의 현재 금리 현황을 볼게요. BNK저축은행이 3.3%로 가장 높죠. 그 다음이 KB저축은행 3.0%입니다. 이율이 높은 것은 알겠는데 저축은행은 왠지 손이 잘 안 나가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2.0%입니다. 올해 카카오 세이프박스에서 받은 이자가 14만원인데요.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RP는 현대차증권이 3.5%로 파킹 통장보다는 조금 더 높죠. 그리고 금리형 ETF는 보다 조금 더 높은데요. 투자 대기자금이 있다면 금리형 ETF를 고민해 보셔도 좋습니다. 돈이 놀면 안 되니까요. 오늘 아침에 ETF 랩에 어떤 종목이 좋은지 분석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 링크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금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카드빚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 현금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자가 19%라고 하는데요. 끔찍하죠? 이럴 때는 비상금보다는 당연히 카드빚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5가지 단계로 작전을 세워 보겠습니다. 자동 보좌 습관에 나오는 내용으로 5단계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추가적인 빚은 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자율을 조정하라. 세 번째 단계는 과거 청산과 미래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라. 네 번째는 카드를 끝내라. 마지막 5번째는 카드값 청구일을 일원화하라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빚에 쫓기다 보면 당황해서 당연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2단계의 이자율을 조정하라 입니다. 카드사에 전화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조정되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미국에 국한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 부자 습관을 읽고 우리의 투자와 삶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작년에도 12권의 책을 읽고 다양한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올해도 실천하는 독서를 위해서 매달 책을 읽고 행동하는 독서를 하려고 합니다. 112 프로젝트는 매달 한 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1월에는 2024년을 맞이해서 생각의 전환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책이었고요. 2월에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구축해야 될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월에는 진짜 행동을 위한 책으로 가슴 속에 숨어있는 뜨거운 불씨를 활활 짚어줄 책입니다. 이렇게 큐레이팅된 책을 앞으로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함께 독서하고 싶은 분들은 3월부터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런 2024년 딱 10권의 책을 읽게 되는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112 프로젝트의 운영 방식은 매달 초에 책 배송과 함께 메일로 책 읽을 때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읽으시면 되고요. 오늘처럼 말일에 제가 읽고 느낀 부분과 함께 확장된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그렇게 12월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독서 습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12 멤버분들은 2월의 책 마음에 드셨나요? 독서를 통해서 우리 멤버분들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려고 노력하는데요. 후기를 보니까 실천하는 분들이 많아서 뿌듯했습니다. 3월의 책은 제 삶을 많이 변화시켜준 책인데요. 3월 2일에 책이 배송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